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딸, 아들, 뭐 동생, 뭐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 이 가족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멀쩡한 사람이 그 가족에 있을까요? 자기 부인마저도 임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들 문제 어떤 게 있는지 또 박차훈 기자가 따끈따끈한 소식 지금 국회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요. 2019년 7월 5일에 조국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교 시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갑질해서 덮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이야기를 텔레그램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A 외고 학교 폭력 사례를 자세히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5명의 여학생이 성적 모욕, 폭행 위협을 당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보도된 가해자 중에 조국 아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A 외고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 이런 보도자료를 오늘 10시 반에 내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학교폭력에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게 된다면은 뭐 사실 여부가 판명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싸울 수도 있겠죠. 예. 남자애들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근데 또 아들도 외고네요. 똑같은 한영외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영외고를 딸 아들이 다 다녔으니까요. 굉장히 그 집안과 그 학교가 관계가 깊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사립학교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교체가 되질 않습니다. 보통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고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으시는데요. 사립학교는 쭉 같은 선생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물려받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에는 얘기해 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영외고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박찬훈 기자. 그렇다면 네. 그 사건, 네.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 예, 몇 년도? 2012년도입니다. 예. 그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 학교에 재학을 했다면 그때 그 연루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여학생들한테 성희롱을 한 거죠. 성적인 모욕, 뭐 좀 제가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럴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보도 내용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고등학생이 이야기하기 조금 좀 심한 이야기들이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폭행을 뭐 집단 린치를 가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다라고. 왕따 사건에 있어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뭐 어떤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유야무야 넘어갔다라는 의혹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있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는데 조국 후보자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진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출해라. 정확하게 누군지를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회의록을 보고 그렇죠.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그렇게 주장할까? 왜 그런 소문이 돌았을까? 예,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런 소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왜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는 쪽에서는 예, 예. 가짜 뉴스다. 음. 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가짜 뉴스가 아닌 게 거의 없게끔 지금 됐고요. 네. 사실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가짜 뉴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하는 기능이 중요한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이 다 걸러져야 될 일이고요. 지금 이제 그 아들 학폭 문제 관련된 부분도 함적인 의혹 제기 전에 뭐 유사한 보도가 있었으니까 예, 예. 함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논문 표절도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오늘 아침 또 김진태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992년 울산대 임용 때는 박사 학위가 없었음에도 임용이 됐고 석사 논문마저 표절 의혹이 있다라면서 임용 문제를 드디어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교수의 임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에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만 한 건이 있었다. 연구 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니까 법학 교수가 됐는데 역사학 논문을 썼다는 거죠. 여기에 모 정치권 인사의 임용을 청탁했다는 설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000년 3월 동국대 교수 임용 때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전력이 논란이 됐고 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특히 울산대 교수 경력 2년 만에 서울대 입성을 했는데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은 단 5건에 네. 불과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1년 12월 서울대 교수 임용에 관해서는 서울법대 안경환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무리하게 영입한 인사다. 이는 조 후보자가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안 교수 밑에서 조교로 일한 경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보훈 인사로 안경환 교수를 법무장관에 추천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대 한인섭 교수도 조국 영입에 도움을 줬는데 조국, 안경환, 한인섭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법대의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불렸다라고 김진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사실 이 정도가 돼야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문회라는 게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지금 뭐 딸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여러 가지 터지다 보니까, 예? 이게 개인의 능력을 검증 못했어요.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데, 이 주변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파장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니까요, 개인의 능력도 개떡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이죠.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 제자보다 못하네. 예, 제자가 딸보다도 못한 거 아닌가요? 딸은 2주면 논문 그렇죠. 하나 그렇지. 만들고. 그것도 네. SCI급 논문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냈는데 네. 세계적인 천재인 딸을 이기지 못하는 조국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국의 이거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후딱 지나가갖고 예, 예.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울산대 교수 임용할 때는 법학으로 임용이 됐지만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만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것도 한 건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법학 입장에선 연구 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리고 정치권 인사에게 임용을 청탁했다는 설이 있다. 그 다음에요. 또 2000년에 동국대 교수가 임용될 때는 산호맹 전력이 논란이 됐고 박사 논문 표절도 의혹에 휘말렸는데 울산대 2년 만에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임용일 이전에 3년간 학술지 논문이 단 5건에 불과했다. 2주면 되는 건데 3년간 5건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서울대를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 교수 임용에 관해서는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무리하게 영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 후보자가 1990년에서 91년 안 교수 밑에서 조교로 일한 경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보훈 인사로 안 교수를 법무장관에 오히려 또 추천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자기 스승을 법무장관에 추천하기도 했고요. 법대 한인섭 교수도 조국 영입에 도움을 줬는데 조국, 안경환, 한인섭은 모두
동향 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법대의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불렸다라고 김진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제부터는 조국과 관련된 본인의 능력 검증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회에서 말이죠. 이 표절 문제, 청문회는 그 전이구나. 예, 검찰 조사 전, 이후가 될 텐데. 하여튼, 조국에 대한 능력 검증, 이것도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조국의 법조인 능력, 교수로서의 능력, 아까도 뭐 잠시 설명을 해줬지만 이 정도면은 정말 수준이 좀 미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법률을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균형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죠. 네. 어디 편향된 사고로 이제 법률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얘기인데, 지금 이제 조국 지금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논문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지나치게 편향됐었어요. 그리고 좀 행동이 좀 기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이제 법률 전문지에 막 그 이 관련되는 이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도 예. 막 그 올리면서 이거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민정수석 일과는 무관합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를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독특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분이 지금 법무장관을 한다니 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 나왔던 안경환 교수, 뭐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실제로 지명이 됐고요. 그러다가 그때 아들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 강제 결혼이었나요? 네. 그 사건으로 해서 본인 사퇴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한임석 교수는 지금 현재 형사정책 연구원장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막 말하자면 공공기관장으로 아주 지금 이제 이제 행세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예. 그 지금 여기 남아있는 3인방 일 보다 보니 이제 그러네요. 참. 예, 그러니까요. 아, 참, 이 본인의 능력 검증도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